이거 봉합을 적당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사면론도 나오고 다 나온 건데 이건 안 받는단 말이에요. 이런 제안.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니 실패하더라도 도전한다. 네. 그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.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처음 1호 안건으로 꺼낸 게 대사면이었습니다. 네, 죄를 지은 사람을 면해준다는 건데 이 대사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합니다. 징계 해제. 이거를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반대라고 그래야 되나?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?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 이 얘기.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진짜. 왜요? 이게 뭐 대단한 시혜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면. 홍준표 대표도 당장 이렇게 반응하잖아요. 제가 대구에 가서 뻐꾸기 탕란론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. 홍준표 전 대표 두 번 지낸 사람이고요. 네. 거기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을 말 갖고 이제 징계했다는 거죠. 김기현 대표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뭐 별로 실효적인 것도 아니에요. 이분 뭐 어디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요. 그런데 징계 때려 상임고문에서 잘라버렸거든요.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.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 정당의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 희화하면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. 예?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. 사면이라는 거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.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.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걸. 그걸 대사면 운운하고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습니까? 징계 취소 안건을 지도부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거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.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내년에 내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시나리오의 지금 약점은 뭐냐면 선거를 질 것 같은 공포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. 그 이제 강서구청 선거를 봤으니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. 길을 잃었을 때는 잃었던 대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거다. 어디로 돌아가요? 그 이준석 대표를 내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. 그래 가서 그거 대통령도 사과하고 그 선조가 이순신한테 상군 통제 수군사 다시 하면서 만나지도 않는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정유재한테 임명을 했는데 내치자고 했던 분들에 대한 그 배제라는 거 이준석이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하자면 여기 이 시나리오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 엄청난 부담을 대통령과 당에게 주는 거예요. 이게 되돌리는 거니까. 그렇죠. 이준석 대표한테는 공천도 주고 진짜 상계동이 좀 싫으면 조금 더 대구는 아니어도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대로 선택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시나리오의 최대 약점은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.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니 아주 절묘한 타협안을 내놔야 될 거예요.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하더라도 유감 표명은 안 하더라도 상징적인 몇 명 그렇다면 떠오를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있으면서 대표 몰아낸 분들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? 적어도 공천을 배제하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 당을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가자고 정했던 분들이다라는 상징적 조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정말 이준석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준석하고 같이 하는 것만 빼고 아까 말씀하신 거 다 해야죠. 다 바꿔야 된다. 그렇죠. 내치고 할 건 하되 이준석은 안 받아. 제가 이제 누구한테 뭐 운동 처방 이것도 하고 해야 된다. 정말 그것만은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하면 참 좋은데 이건 못 하겠으면 대신에 딴 걸 2배로 해야 돼.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국영수 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수학은 하기 싫어라고 좋아. 나머지 다 100점 받아야 돼. 그럼 그 각오로 가야죠.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띄운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음. 20년간 성공한 사람이 제 기억에 3명인데 정몽준, 정세균, 이낙연. 과연 국힘에 스타가 있느냐. 그리고 나의 욕망과 가치, 신뢰와 명분이 겹칠 때 이 세 사람들은 지역에서 내가 여기 모험해가지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대권주자로 서겠다라는 욕망이 있어서 모험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성공도 했고. 스타가 있느냐.
그다음에 국힘 의원들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. 그러니까 뭔가 발돋움해서 나가고 싶은 데가 없어. 여기가 편안한 약간 이런 그렇죠. 건 거죠. 하태경 의원 정도는 조금 뭐 밀린 감도 있지만은 네. 욕망이 있는 것 같고 네, 실패하더라도 도전한다. 네. 이게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. 일단 제가 보면 이렇게 서울로 자꾸 온 게 아니라 험지로 갔다 이렇게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산 자꾸만 갔잖아요. 시장도 갔고 국회의원도 갔고 그런 걸 보는데 이 얘기의 강조점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완전히 한강을 포기했거든요. 이 국민의힘이 낙동강으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했다 농담이라 그랬는데 낙동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언젠간 서울을 우리가 수복하기 위해서 일단 그 배수진을 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간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그 당 지도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아무리 모른다 해도 어떻게 그 울산 출신, 뭐 대구 출신, 당 삼역부터 뭐 밑에까지 전부 다 깔았죠. 비수도권.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16석을 했어요. 103석을 민주당이 하는데 그 윤상현 의원까지 해서 17개를 했는데 이렇게 참패한 적은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고 나서 사무총장을 고르고 골라갖고 다시 그 경북의 이만희 의원으로 갔어요. 네.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. 수도권에서 고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왜 고를 수가 없습니까? 그리고 또 고를 수 없었다고 치자 이거예요. 우리가 사무총장 하나 임명할 수 없을 정도의 굴욕적 참패를 당한 거를 언젠간 대갚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지. 고를 사람이 없어갖고 거기를 앉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민주당보다는 무조건 한 석이라도 더 하는 게 우리 목표다. 민주당이 만일 50석을 하면 우리는 51석을 할 거고 55석을 하면 우리는 56석을 할 거고 60석을 하면 우리는 61석을 할 거다. 이런 전략 하에 다 재배치한다. 전략 자산을. 그 공약도 그렇고 인물도. 제가 생각할 때는요. 지금은 용산에서도 그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됩니다. 우리 여기 사람들 나가는 거 좋은데 다 어려운 데 가고 수도권 가서 싸워야 된다. 편한 데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. 정치 잘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서울에서 그 전에 활동하던 이제 임사가 있어요. 지금 비서관인데 요새 보도 보니까 이제 TK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. TK에 있는 의원들의 스타 의원들 욕망을 자극도 못하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되게 답답한 거죠. 이준석 자꾸 힘을 키워주고 있고 안 되는 쪽으로 막 하면서 이게 찬물을 부으면서 물을 끓이라고 하는데 불 떼면서 찬물 부어. 네? 그게 안 되지.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는 좀 그렇게 관대한데 지금 이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저는 청와대 속들이 지금 뭐 지방 뭐 좋은 데 찾아가려고들 그래요. 제가 뭐 실명 거론은 안 했습니다. 저는 공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상황이면 당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. 당에서는 대통령실 출신들은 출마 안 된다. 뭐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